오늘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먼저 오늘 교육할 자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제가 진행하면서 목소리가 좀 끊긴다든가 아니면은 화면이 정지돼 있거나 하는 오류가 발생하면은 언제든지 바로 채팅으로 말씀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료 다운로드 방법 설명드릴게요. 보시는 화면은 익숙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고요. 저희 오늘 참석하신 교육은 배너 쭉 넘기시면 3월 교육 한눈에 보기라는 큰 배너 있습니다. 요거 클릭해 주시면은 도서관 공지사항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오늘 교육 3월 18일 4 시에 있는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 교육 자료 클릭하시면은 PDF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 들어온 친구 있다 하시면 이 교육 입장 눌러 주시면은 지금 웹엑스로 바로 접속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도 가능하다는 거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 A 플러스 작성 꿀팁과 국내 논문 검색 설명을 드릴 텐데요. PPT로 넘어와서 설명마저 드릴게요. 네. 오늘은 학부생을 위한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입니다. 오늘의 교육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플러스 리포트 작성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작성 단계에 맞게 DBPR나 여기 제가 오타가 하나 있네요. DBPR입니다. A가 빠졌어요. DBPR와 리스 이 학술 DB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혹시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 열람 방법과 검색 실습까지 쭉 이어서 같이 얘기를 해볼 겁니다. 먼저 A 플러스 리포트 작성 단계입니다. 어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이제 뭘 그릴지 생각을 하고 연필로 밑그림도 그리고 선도 따고 색칠을 하죠. 그런 단계가 리포트, 보고서 작성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쭉 화살표를 따라서 이 단계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는데, 먼저 과제가 주어지면은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지 주제를 정해야겠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내가 참고할 수 있는 논문들을 검색해서 참고 문헌으로 끌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작성을 하고 제출까지 완료를 하는 단계인데요. 아래 하늘색, 파란색 단계별 설명을 보시자면 이 앞선 과정, 주제 선정부터 논문 검색 단계를 이제 선행 연구 조사라고 뒀고요. 그다음에 작성은 말 그대로 논문 작성, 그리고 제출할 때는 연구 윤리를 지켜서 제출하면은 되겠습니다. 이 밑에 단계별 안내는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에 연구학습 지원 메뉴에서 연구 단계별 가이드라고 따로 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혹시 또 대학원을 또 생각하신다면은 논문 작성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이 연구 단계별 가이드도 한번 참고하셔서 학부생 때부터 보고서와 논문 쓰는 단계를 많이 익혀 두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학술적 글쓰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네, 계속 말씀을 이어가자면 주제 선정을 하려면은 이제 다양한 논문 검색이 필요하겠죠. 이 논문 검색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영향력 있는 학술지, 학위 논문도 검색을 해야겠습니다. 그 참고 문헌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가져오거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떤 게 신뢰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료인지, 그런 영향력 있는 자료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검색 방법 오늘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빨간색 네모친 부분을 오늘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참고 문헌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참고했던 논문들을 정리하는 방법도 이따 끝나고 잠깐 설명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제출 내용도 도서관에서 이 전 단계에 대해서 꾸준히 교육을 해오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서 교육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선행 연구 조사죠. 주제 선정부터 논문 검색 이 단계를 제가 묶어 봤는데, 선행 연구란 거는 앞서 행해진 연구들, 그러니까 과제 또는 연구에 앞서서 내가 조사하려는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제 분야에 맞는 학위나 학술 논문 이런 연구 자료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봐야 되지?'라고 막막하시다면은 제가 쪼끔 정리를 해 봤는데요. 해당 주제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술지, 뭐 미술대학 같은 경우는 색채학회지라는 것도 있고, 그런 과의 전공에 맞는 학회지가 학술지가 많이 저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이 뭐 지도하신 석사, 박사, 대학원생의 최신 학위 논문 같은 것도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다룬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것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음소거를 하느라 잠깐 화면이 어긋났는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교수님께서 나에게 저에게 과제를 내주신 교수님께서 최근에 작성한 학술 논문 같은 것도 교수님의 이제 관심사나 뭐 주제에 맞는 최신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런 논문도 참고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많이 인용되는 논문, 저희가 얼마나 인용됐는지 그런 숫자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논문들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학위 논문 뭐고 학술 논문 뭐죠?' 하고 용어가 생소할 수 있잖아요. 이 용어를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논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는 학위 논문, 저희 석사나 박사 학위를 따기 위한 졸업에 필요한 논문이 학위 논문이고요. 그다음에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학술지 논문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뭐 학회지, 학술 단체에서 뭐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학술지에 실린 거를 학술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컨퍼런스 프로시딩이라고 해서 발표 대회 논문도 있어요. 요거는 따로 발표 대회, 학회나 학술 단체에서 열고 있는 대회에 개최된 대회에서 실린 논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분량도 보시면 좀 차이가 있는데 학위 논문이 훨씬 분량이 많고요. 그러니까 페이지 수가 많고, 학술지 논문은 학위 논문에 비해서는 좀 짧습니다. 그런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뭐 골고루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러한 논문들을 검색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야겠죠. 에이플 리포트 작성 단계별로 이제 DB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근데 주제 선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가지고 갈 수 있는 주제를 골라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가지고 갈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너무 모호한 거나 애매한 거는 쓰기도 힘들 뿐더러 구체적이게 써야지 이제 논문의 신뢰성과 그런 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주제를 좀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에게 흥미로워야 됩니다. 이게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와 연결이 되기도 하는데, 작성하는 나에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주제여야지 끝까지 이제 퀄리티 있게 논문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이렇게 흥미 위주로 가면은 이제 연구의 가치가 있느냐도 좀 따져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내가 좀 좋아하는 주제고 연구의 가치가 있을 법하다.'라는 주제를 골라 주시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적인 주제를 고르면 또 안 되겠죠. 그리고 이미 연구가 진행된 것을 좀 확장해서 주제를 선정해도 좋습니다. 저희가 선행 연구 조사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주제 분야에 대해서 이미 진행된 연구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래.' 그런 좀 진행된 느낌으로 주제를 확장시켜서 선정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트렌드랑 동향을 좀 분석하시면은 주제 선정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데이터베이스 두 가지는 DBPR랑 리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DBPR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전 주제 분야 다루고 있고, 뭐 학술 저널뿐만 아니라 전문 잡지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스도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인데, 전국 대학이 생산하고 하고 보유하고 있는 거를 서로서로 볼 수 있게 하는 통합 검색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오늘 나의 주제 분야에 맞는 주제 리포트, 보고서 주제도 한번 선정해 보고 관련 논문 검색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매번 강조드리죠. 클래스넷 아이디랑 패스워드 사용해서 로그인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은 주요 전자자료라고 탭을 클릭할 수 있게 저희가 따로 퀵 메뉴를 빼 놨어요. 자주 이용하는 메뉴를 아래 아이콘과 같이 이렇게 빼두어서 이 주요 전자자료를 클릭하시면 이게 딱 여러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오늘 DBPR랑 리스를 알아볼 거고요. 오늘 교육 끝나고 다른 것도 한번 궁금하시면은 이제 눌러서 어떤 내용이 있나 살펴보셔도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맨 처음에 참고 문헌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도 뭐 있다고 잠깐 설명드렸는데 그게 위에서 네 번째 칸에는 레프웍스라는 도구예요. 이게 있으면은 지금까지 본 논문들도 한 번에 원클릭으로 탁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레프웍스 관련된 이용 교육도 저희 도서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DBPR랑 리스 여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먼저 DBPR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바로 "홍익대학교 이용자님 오늘도 똑똑한 하루 되세요."라고 인사를 해 주고 있는데 이 홍익대학교 이용자를 어떻게 바로 알았냐.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통해서 들어왔죠. 그래서 바로 대학 도서관 로그인이 되어 있고 그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서 접근해서 바로 인증이 됩니다. 내가 대학교 홍대 재학생이란 게 인증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바로 전부 전체 자료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개인화된 서비스 뭐 내서재 담기나 그런 거를 이용하시려면은 따로 또 회원가입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을 해 주시면은 됩니다. 그런 안내도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그러면은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내가 인문학도인데 아니면 미대생인데 어떤 주제를 잡고 보고서를 써야 할까? 할 때 상단에 제가 빨간색 네모친 주제 분류, 베스트 이런 메뉴들이 있어요. 눌러 보시면은 주제 분류별로 나와 있죠. 지금 인문학 관련해서는 역사, 철학, 종교 쭉 세부 주제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이렇게 눌러도 다양한 세부 주제가 나오겠죠. 그 전공에 맞는 논문들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한번 쭉 훑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베스트 자료들, 그룹별 베스트를 한번 클릭해 보면은 우리 학교에서 어떤 논문을 과제에 인용했을까? 그러니까 우리 학교 재학생들은 어떤 논문을 많이 봤는지도 대학교별 논문 베스트 탑도 나와 있어요. DBP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서 어떤 게 좀 인기가 있는지 요새 트렌드에 맞는지도 이런 그룹별 베스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별 베스트뿐만 아니라 밑에 주제별 베스트도 있어서 어떤 논문들이 많이 인용이 되는지 즉 트렌드 있는 자료가 어떤 건지 한번 훑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화면은 리스로 넘어갔는데요. 리스의 홈페이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황색 느낌의 크게 검색창이 있는데 검색창 아래에 저희 최신 인기 학술 자료도 나와 있고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은 또 마찬가지로 인문학, 사회학, 공학, 뭐 의학학, 예술, 체육, 교육 이런 쪽의 주제별로 인기 학술 자료가 쭉 나와 있어요. 학술 논문, 국내 학위 논문, 해외 학술 논문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어서 지금 어떤 게 많이 인기 있나 많이 사용되고 인용되고 있는 자료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동향 분석도 마찬가지인데요. 클릭하시면은 연구 주제 분석, 어떤 주제가 가장 많이 연구가 되었는가를 볼 수 있어요. 지금 2024 년에는 인공지능이 1 위로 많이 떠올랐었고 23 년에는 코비드-19 이 코로나19가 많이 연구되고 있던 주제였죠. 이런 식으로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도 전체 주제로 볼 수 있고 아니면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이렇게 주제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나 아이디어 많이 얻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논문 검색 그러면은 이렇게 쭉 브라우징 할 수 있는데 '내가 원하는 주제로는 어떻게 검색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될 텐데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을 지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이란 게 신뢰성이 있고 시의성이 있고 효용성이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신뢰성은 내가
믿을 수 있는 기관,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이제 발행한 논문이고 그 시의성은 지금 시기에 맞는 트렌드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연구할 가치가 지금 있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효용성 내가 쉽게 활용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논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때 살펴볼 이게 어떻게 내가 이게 영향력이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궁금하잖아요. KCI 등재라는 단어를 유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 KCI가 쉽게 말씀드려서 많이 인용된 논문, 많이 사용된 논문을 뜻합니다. 그래서 KCI 등재됐다 하면은 '많은 연구자들이 이 자료를 참고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내가 써도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논문마다 초록이나 목차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초록은 논문의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음. 그래서 초록이나 목차로 이 논문이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상세 검색을 통해서 저희 참고 문헌을 고르고 관리를 할 수 있겠죠. 제가 불리언 연산자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보통의 이제 모두 포함하는 검색어, 키워드를 여러 개 입력을 해야 될 때 AND를 써서 검색해도 되고 또는 둘 중에 A나 B, A or B를 입력해서 A나 B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검색 결과가 나오게 아니면 낫을 써서 이 단어는 제외하고 검색 결과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이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좀 더 쉽게 내가 원하는 자료를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DBPR에서 상세 검색을 눌러 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산자를 모두 쓸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옆에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면은 키워드 계속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5 개를 입력할 수 있어서 여기서 고릅니다. 내가 AND로 검색할지 or로 검색할지 AND not으로 검색할지. 그러면 예시로 글로벌 경제라는 말과 환율은 나오도록 하는데 코로나는 제외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각 칸에 입력을 하시면은 이런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부 키워드를 입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용 걸을 수 있게 불리언 연산자를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리스에서도 상세 검색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창이 뜨고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BP나 리스 모두 불리언 연산자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논문을 검색을 해볼 텐데 제가 아이돌, 글로벌, 소비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자료가 바로 떴는데 보시면은 이 한국 디지털 정책 학회에서 나온 학술 자료고 KCI 등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게 많이 사용된 인용된 단어 논문이라고 했죠.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 논문을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창이 넘어가면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논문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어느 저널에 실렸고 몇 페이지가 되는지도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운받기 클릭하시면 PDF 받을 수 있고 저널 정보에서 상세 정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이 논문이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은 이 학회지에서 나온 논문이 또 뭐가 있는지도 살펴보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마치 뭐 내가 소설을 읽었는데 이 작가가 마음에 들었어. 그럼 이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은 또 뭐가 있지? 그렇게 궁금해지는 것처럼 학회지를 통해서 다른 논문으로 더 알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이돌 글로벌 소비라는 단어를 제가 리스에서도 똑같이 검색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내 학술 논문 중에서 이 KCI 등재된 논문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클릭해 주시면은 원문 보기 하실 수 있고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자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발행 기관이나 학술 지명 내가 이 연구자의 논문이 마음에 들었다 하면은 저자명을 클릭해서 다른 논문에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리스에서는 해외 전자 자료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오른편에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 바로가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클릭해 주시면 해외 자료도 검색 가능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참고해서 국내 자료뿐만 아니라 해외 자료도 다 참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논문을 찾았다 싶으면은 학위 논문일 수도 있고 학술지 논문일 수도 있겠죠. 그때 학위 논문이라면은 그 해당 논문에 사용된 참고 문헌도 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이 논문을 쓸 때 어떤 게 참고 문헌으로 작성됐는지 그 참고 문헌을 내가 또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학위 논문을 지도한 교수님의 다른 논문은 또 뭐가 있는지도 보시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당 주제 분야에 대해서 학위 논문이 많은 대학을 한번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술 논문이다 하시면은 그 학술지가 어떤 건지도 볼 수가 있겠고 그 학술지를 통해서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 트렌드, 동향 같은 것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 분야의 국내 등재 학술지를 검색을 해서 이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 또는 보고서를 쓸 주제에 대해서 국내와 국외에 어떤 학술지가 있는지도 한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잠깐 요거는 설명드릴 건데 이러한 참고 문헌들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도 도서관 통해서 무료로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프웍스라고 하는데 우리 인용하기 많이 하시죠. 제가 밑에 예시로 긴 글 가져왔는데 이러한 논문들 인용하려면은 저자가 누구고 어디에 실렸고 제목은 뭐고 어느 페이지에서 가져왔고 발행 연도는 언제다라는 정보를 다 가지고 와야 돼요. 내가 여기서 인용했다라는 참고 문헌 출처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게 레프웍스 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옛날에 20살 때 이걸 하나 한자 입력을 했거든요. 콤마 좀 조심하고 괄호 잘 쓰고 띄어쓰기 조심하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레프웍스라는 도구를 이용하면은 그 형식에 맞게 참고문헌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프웍스 도구도 저희 도서 유튜브에 교육 자료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오늘 궁금하시면 한번 참고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보통 DBP나 리스 결과 보시면은 인용하기 버튼이 있는데 인용하기를 눌렀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복사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복사하기에는 클릭하기 힘드니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도구로 레프웍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도서관에 없는 자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도서관에서는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도서 홈페이지 로그인 해주시고 자료 이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학술 DB를 들어갈 수 있는 이 창이 나오죠. 자료 이용. 여기서 오른편에 보시면은 자료 구입 신청, 상호대차, 원문 봉사라는 탭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없는 자료 구입 신청을 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다른 대학교에 있는 자료를 상호대차로 보실 수가 있고 원문 복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생분들께서는 아래 세 가지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에 소장하지 않는 도서관 자료를 협정을 맺은 기관에서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전국 대학이나 국외에서 다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무료인 경우가 많으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필요한 자료가 있다 하시면은 이런 상호대차 원문 복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호대차 신청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자료 작성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검색 실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PPT로도 한번 하고 저희 도서 홈페이지로도 넘어가서 직접 검색하는 방법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보고입니다. 요새 드라마가 매우 핫하죠. 혹시 보시나요? 아, 아직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사실 아직 안 봤습니다. 근데 엊그제 만난 친구가 이 드라마를 보고 눈이 부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기가 많구나. 근데 거기 출연한 박보검 배우가 논문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의 베리어 프리 실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도 검색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같이 검색을 해볼게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이돌 시장에서 관련된 연구 제가 기사를 살펴봤는데 3세대 아이돌 산업의 친밀성 구조에 대한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기사에서 이런 논문이 있다고 나왔는데 정말 있는 논문인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시면 원문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예시로는 이제 규현의 석사 논문을 가져와 봤는데 인기 논문 1 위로 한창 핫했다고 해요, 예전에. 그래서 이런 케이팝의 현주소와 미래 발전성에 대한 연구를 이 조규현 가수가 했다고 해서 이런 것도 다 도서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술 논문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과몰입 금지에 관련된 기사에 실린 내용 중에서 이 심리 유형과 인간 발달이란 저널에서 나온 MBTI 분포 연구 논문을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이런 것도 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으면 기분 조절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에 실린 해외 논문인데요. 이런 것도 다 도서관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들고 왔는데 일상생활에서 뭐 기사나 잡지 기사나 그런 거 보셨을 때 논문 같은 게 "어디 어디에 실렸더라."라는 기사를 글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심심하면 도서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의 지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도서관 검색을 좀 일상화해서 친근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까지 PPT로 설명을 드렸는데 검색 실습을 같이 하면서 DBPR나 리스 홈페이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셔도 되시고, 기억하셨다가 끝나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박보검 배우의 논문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이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입니다. 제가 미리 로그인을 해 놨고요. 통합 검색에서 논문명을 검색하면 쭉 내렸을 때 국내 학위 논문 바로 뜨죠, 한 건.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의 박보검이 썼다고 합니다, 국내 석사 학위 논문이. 클릭하면은 바로 이제 리스로 넘어가집니다. 여기서 저자나 학위 논문 사항 쭉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다운로드가 365 건이나 되고 상세 조회도 500건 이상 됐다라는 수치도 보이고요. 원문 보기 눌러 주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쪼끔 로딩 기다리면은 이렇게 PDF로 바로 원문을 볼 수가 있죠. 따끈따끈합니다. 2023년 8월 달. 이런 것도 바로 볼 수가 있고, 인용하기 눌러 주시면은 지금 복사가 "논문의 정보가 복사가 되었습니다."라고 뜨는데, 네, 이런 식으로 바로 복사가 되어 있죠. 이런 걸 활용해 주셔도 되는데, 저희 내보내기 해서 제가 레프웍스가 도서관에서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레프웍스로 내보내기 하시면은 여기서 한 번에 관리도 됩니다. 근데 이 자세한 레프웍스 사용법은 유튜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계속 정기 교육도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문 보기 리스트에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다른 예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3 세대 아이돌 산업의 친밀성 구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저널명을 논문명을 검색을 하면, 물론 저널명으로 검색을 하셔도 어떤 저널인지 다 나옵니다. 좀 내리시면은 이 학위 논문이어서 여기 뜨죠. 클릭해 주시면은 볼 수 있는 학술 DB로 이동을 해서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장지연 저자가 쓰신 이 논문도 지금 상세 조회와 다운로드 건수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원문 보기 눌러 주시면 조금 기다렸다가 원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오죠. PDF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예시도 한번 검색을 해 볼게요. 가장 인기 논문 1 위였던 유연의 논문입니다. 검색을 하면 여기서도, 네, 바로 정확하게 한 건 뜹니다. 요것도 이제 리스로 연결됐네요. 인기 논문인 이유가 바로 알 수 있죠, 수치로. 아, 이렇게 많이 조회되고 다운로드 됐구나. 그래서 원문 보기를 통해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서관 통합 검색 한 번만으로 이렇게 쭉 필요한 논문
찾고 싶은 논문 검색이 됐죠? 이제 저널에 실린 논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인 대표 표본의 MBTI 분포 연구. 아이고, 다시 도서관 통합 검색에서 검색을 하면 네, 이건 학술 논문이라 위에 뜨네요. 한국심리유형학회에서 나온 학술 논문입니다. 클릭해 주시면은 이 학술 논문 정보와 원문 제공 서비스라고 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은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은 다른 이제 DB 키스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상단에 KCI 등재라고도 나와 있죠. 이 정도로 많이 인용이 되었고 이 학회지가 좀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통해서 받으시거나 더보기에서 인용하기도 가능합니다. 네. 인용 형식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좀 교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용 형식이 있을 거예요. 그대로 맞춰서 참고 문헌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 또 다른 예시 하나가 더 있었죠. 해외 논문입니다. 또 복사해서 통합 검색으로 검색을 했더니 네, 이렇게 학술 논문 나옵니다.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게 연결되어 있고요. 클릭해 보면은 잠시만요. 나왔네요. 네. 여기서 이제 해외 논문인데 다운로드 PDF 통해서도 받을 수 있고 사이트 디스 아티클이 인용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 논문은 특히 목차나 내용을 전부 다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스크롤이 긴데 네, 이런 식으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해외 자료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BPR랑 리스 가서 아까 제가 사진 캡처로만 설명드렸던 내용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자료 이용해서 학술 DB로 이동을 하셔서 DBPR나 리스 여기서 찾으셔도 되시는데 많이 이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라 저희가 바깥으로 빼드렸어요. 그래서 주요 전자자료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쭉 나옵니다. 여기서 DBPR 먼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DBPR 이렇게 나와 있고 홍익대학교 이용자님 바로 안녕하세요 나와 있죠. 여기서 인기자를 이렇게 쭉 볼 수도 있고 내려주시면 이제 베스트 논문도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도 쭉 나와 있습니다. 예술, 체육학과 이런 게 인기가 많았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걸 많이 봤다. 그 재밌지 않나요? 썸타기와 어장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 이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자주 볼 수 있는 자료로서 대해 주시면은 보고서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메뉴 눌러보시면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제가 공학에서 건축공학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논문 목록이 쭉 나와 있어서 원하시는 것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베스트에서도 대학교별 베스트도 볼 수 있고 공학 쪽에서도 베스트 탑 20에 든 논문들도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을 하나 해볼게요. 어떤 걸 검색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저축에 대해서도 검색을 했었네요. 20대가 되면서 저축에 좀 관심이 생겼었는데 그러한 연구나 논문은 없었을까 해서 검색했던 이력이 방금 나와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키워드에 맞는 자료가 쭉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KCI 등재되어 있다 이런 것도 바로 나오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고 네, 이런 등재가 되어 있는지도 보시고 이용수도 체크해 가시면서 이 자료 좀 신뢰성이 있다. 내가 사용해도 되겠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BPR는 이런 식이었고요. 음,
그다음에 리스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리스는 홈페이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최신 인기 학술 자료랑 연구 동향 분석 메뉴를 설명드렸었는데 최신 인기 학술 자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쪽 참고할 수 있게 나와 있고 교육 쪽 한번 가시면은 AI 시대 교육의 변화와 교육 평가의 향방 이런 것도 인기 자료로서 나와 있습니다. 다운로드 건수도 많고 KCI 등재도 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가 정보로 수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요약 내용을 한번 보시고 내가 보고서를 쓸 때 참고할 만한 자료인지도 검토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 학술지의 다른 논문은 또 리스트에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것도 브라우징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활용도 분석도 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제가 어 AI 마케팅 검색했을 때 통합 검색을 하시면은 리셋은 이렇게 학술 논문, 학위 논문 구분해서 또 나눠 드리고 있거든요. 단행본일 수도 있고 연구 보고서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 자료 형태의 참고 문헌을 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여기서 한번 쭉 둘러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문 보기나 복사 대출 신청도 가능하니 필요하시면은 이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한번 클릭해 볼게요. 네. 원문 보기 눌러 주시면 원문을 볼 수 있는 DB로 또 연결이 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DB 리스나 DBPI에서 좀 많이 검색해 보시고 최신 트렌드가 뭐가 있는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구 동향 분석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인공지능이 1 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활용 논문도 쭉 나와 있고 연구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그냥 둘러보기 식으로 보여 드리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들어가셔서 어떤 메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DBP나 리스 같은 경우 계속 정기적으로 교육도 열고 있거든요. 어 그 교육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 도서가 홈페이지에서 3월 교육 한눈에 보기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DBP야 후보생 강추라고 나와 있죠. 쭉 내리시면은 참여자 1등 경품이 또 에어팟이래요. 요거 놓칠 수 없죠. 오늘이 18 일이니까 지금 21일 무조건 에이플 받는 리포트. 여기서도 교육 신청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 28 일에도 자소서 관련된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체에서 하는 교육도 있어서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리스도 설명드렸는데 리스에서도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요. 도서 홈페이지 공지사항 보시면은 제가 하나 올려 드렸는데 리스 및 대학 라이선스 DB 이용 교육 오늘 신청하셔도 되고 미신청자는 또 유튜브 채널에서 바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19 일에 1시 30 분부터 이제 주요 개편 사항이나 뭐 리스 활용 수기 이런 교육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이 업체 교육도 또 눈여겨 보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과제를 내준 교수님들도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 살펴보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교수님이 어떤 연구를 하셨는지도 도서관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습 지원 메뉴 보이시죠? 눌러 주시면 저희 연구 성과 분석이란 탭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쭉 안내가 나와 있는데 스콜러웍스 교내 연구 성과라는 걸로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교수님들의 업적, 연구 업적물을 홍보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도서관 저희 홍익대학교 재학생이면요. 그래서 바로 가기 클릭하시면 쭉 나옵니다. 스콜라웍스. 그래서 교수님 이름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쭉 소개가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저자 초청 강연회에서 모셨던 유현준 교수님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쓰신 책들 또 나와 있고 아티클
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볼 수가 있다는 것. 이제 연구자 클릭하시면은 저희 교수님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공에 맞는 교수님들 선택하셔서 어떤 연구 성과를 이루셨는지도 열람하시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질문 사항 있으면은 천천히 생각하시고 채팅으로 말씀 주시거나 도서관에 연락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